자, 7절 촉탁 등기 한번 보시죠. 자, 촉탁. 촉탁은 이제 우리 부탁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에 이제 부탁하는 촉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제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이 신청하는 걸 촉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과 촉탁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촉탁은 이 신청주의를 그대로 준용하게 됩니다. 준용. 자, 그러면 촉탁 유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 관공서가 거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경우. 거래 주체라는 것을 쉽게 해서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촉탁한다는 거죠. 뭐, 내용은 몰라도 좋고요. 자, 다음에 양글 2번.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이걸 더 많이 내요.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것. 나중에는 이제 암기가 돼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한번 보죠. 1번. 동그라미 1번.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에게 동그라미 수용입니다. 수용 등기는 대표적인 촉탁이죠. 자, 수용은, 자, 원래, 옛날에는 수용한 사람을 기업자라 그랬어요. 기업자. 기업자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기업, 삼성, 뭐 현대 이런 거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쉬우니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업자라 그러지 않고 수용한 사람을 사업 시행자로 바꿨어요. 바꿔도 마찬가지죠. 사업 시에 꼭 시공하는 사람 같잖아. 일단, 자, 수용하는 사람을 사업 시행자라 그럽니다. 사업 시행자가 촉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용하면, 자, 이 땅을 수용해요. 이 땅 수용하면 이제 우리 민법 187조에서 배웠잖아. 자, 상공판경. 그죠? 상공판경.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사업 시행자가? 언제 소유권 취득해? 그걸 알아야 이게 이해되는 거야. 언제? 수용 기일이죠? 수용 개시일. 요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단 조건은 뭐냐 하면, 자, 보상금 지급하든 보상금 지급, 아니면 보상금을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이 취득해.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수용 개시일이 4월 1일이다. 4월 1일 취득했어요. 등기 안 해도 돼.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는 거죠. 그럴 때 촉탁 등기합니다. 촉탁할 때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가보죠. 1번,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촉탁이죠.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야.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자, 다음에 그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리고 포괄 승계, 같은 말 상속이죠.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대위 대신 촉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경매야, 경매. 자,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경락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니까 경매분이 촉탁을 해줍니다. 거기는 2번이야. 매각이 경락이죠? 매각으로 인한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수인, 즉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에 대한 기입 말소 등기 촉탁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를 세 가지를 촉탁을 해 줍니다. 자, 그럼 3번 아직 보지 마시고 5번도 그렇고요. 자, 6번 갑니다. 6번하고 2번은 같은 말이에요. 2번은 경매고 6번은 공매입니다. 공매 똑같아요. 6번 관공서가 공매 처분할 때 등기 권리자, 즉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경락인 앞으로 권리 이전 등기 촉탁, 공매 처분으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 등기 말소 등기 하라고 촉탁, 또 체납 처분 압류 등기 말소 촉탁, 공매 공고 말소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자, 8번은 우리 배웠던 거 동안에 8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바로 촉탁이죠.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촉탁입니다. 촉탁.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3번이 많이 나와요. 촉탁 등기의 특례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자,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단독 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이죠. 자, 그럼 예컨대 자, 갑이 이제 을이 국가가 샀다고 하죠. 이 땅을 샀다. 매매. 그럼 이제 매수인이 국가야. 매도인이 사인이고. 아니면 거꾸로 또 국가가 파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때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막 귀찮으니까 이 국가가 촉탁할 수 있다는 거죠. 촉탁할 때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게 특례입니다. 특례 갑니다.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는 우편으로 절대 신청 못 해요. 출석을 하든지 컴퓨터로 전자 신청해야 돼. 근데 촉탁은 예외적으로 우편 신청을 인정합니다. 그런 특식을 외워야 돼. 그 1번 우편을 할 수 있어요. 거의 우편으로 합니다. 촉탁을. 관공서 자, 가로 열고 원칙적으로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말합니다. 관공서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만약에 공사는 원칙은 촉탁을 못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공사 등은 촉탁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촉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사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국가나 지자체 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탁 정보가 바로 촉탁서죠. 및 첨부정보, 첨부 서면을 적은 제출한 동그라미 치세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개인은 절대 우편으로 등기 신청 못해요. 근데 촉탁은 자, 특례로서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답으로 가장 많이 내요. 우편으로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그러면 반드시 촉탁할 필요가 없고 신청해도 됩니다. 읽어볼까요? 2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촉탁은 신청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신청과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자, 줄거세요. 촉탁을 하지 않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권리증 첨부 안 합니다. 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니까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으로서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 촉탁하거나 또는 거꾸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촉탁할 때도 죽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쉽게 해서 권리증 첨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4번 매각 또는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도 주소 증명 정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공서 주소는 뭐 다 하니까 관공서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 5번 중요해요. 5번 관공서가 등기 촉탁할 때는 자 등기 기록 그럼 등기부죠. 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개인이 신청할 때는 각하입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수리해야 돼. 각하지 않습니다. 수리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면 안 되고 수리해야 돼. 이게 특칙이에요. 다음 6번 관공서는 인감 첨부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인감이 없어요. 관공서는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그 정도는 좀 기억해야 돼. 자주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 공매 얘가 나오죠. 공매. 자, 공매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죠. 보죠. 순위번호 4. 등기 목적이 압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압류가 이제 처분 제한 등기죠. 압류. 그다음 등기 원인이 2018년 1월 16일 압류. 그 권리자가 국가네요. 그 다음에 처분청은 마포 세무서장입니다. 마포 세무서장이 압류, 체납 압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매한다는 공고하죠. 공매 공고는 부기등기한다는 거. 4-1 공매 공고. 자, 그리고 공매 공고에서 이제 공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가등기가 되어 있네요. 5.
공매나 경매돼 있어도 등기는 할 수 있어요. 5순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맨 오른쪽에 가등기권자 이대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공매가 진행되어서 이제 매수인이 결정이 되겠네. 6번 소유권 이전. 촉탁이죠. 이게 촉탁. 2019년 3월 9일 공매야. 자, 공매로 소유자가 강미래가 경락받은 거야. 자, 강미래한테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을 합니다. 이 촉탁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자, 7번이야. 그게 이제 압류 등기 말소. 같이 동시 촉탁합니다. 8번에 5번 가등기 말소도 같이 촉탁해. 6, 7, 8 같이 묶으세요. 6번. 자,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과 7번 압류 등기 말소 촉탁과 5번 후순위 말소 등기 촉탁 세 가지를 동시에 촉탁합니다. 자, 경매도 마찬가지야. 4.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쪽 오세요. 경매. 자, 일단 양가로 1번 바로 밑에 4번 경매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퀄 저거 압류입니다. 경매 개시 등기가 같은 말이 압류야. 압류. 자, 동그라미 1번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줄거세요.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촉탁. 그럼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기입하게 됩니다. 자, 2번 중요표 지금 배운 거야 우리가. 자, 미등기 부동산도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에? 미등기도 있죠, 그죠? 그러면 미등기는 뭐부터 빨리 해야 돼?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해야 돼. 그거 2번이야.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 동그라미 직권으로 소보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촉탁받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갑니다. 매각, 즉 경락이죠. 매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등 옆에 저거 촉탁입니다. 촉탁. 자,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거기 1의. 자, 187조 나오겠네요. 자, 매수인은 같은 말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에 뭘 다 낸 때, 매각 대금 다 낸 때는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187조죠. 그러나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죠.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줄거서 이제 그 다음 요게 중에 매각 대금의 지급됐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이제 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촉탁과 두 가지를 같이 촉탁시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자 줄고 나간다. 매각 허가 결정 등본을 첨부해서 자 세 가지입니다. 매각으로 인한 권리 이전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에 관한 기입 말소 등기 촉탁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를 세 가지를 함께 촉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2번 제3취득자가 자 이거 필요 없고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8절에 가처분 등기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요것만 좀 기억하죠. 적어보세요. 공부할 때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란 말이 계속 나와요. 처분 제한이라고 그래요.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항을 못할 뿐이에요. 처분 제한 등기. 대표적인 애가 이제 자, 이거 조심할게. 금전, 돈을 못 받았을 때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 뭐냐면 가압류입니다. 자, 임시로 압류해놨다. 금전 채권 못 받았을 때 가압류입니다. 두 번째는 금전 채권이 아닌 금전 채권이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게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요게 이제 보전 처분이라 그래. 근데 가압류 한번 볼까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을이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금전 채권자죠. 금전 채무자입니다.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가압류는 채울 수단이 경매 신청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경매 신청의 전 단계예요. 보시죠. 이거는 자, 가처분은 경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아니니까. 경매는 뭐 하는 거야? 돈을 못 받았으니 경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압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이 집을 보니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가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자기가 돈 받아놓을 거 있는 거 요걸 이제 소명을 해야 돼.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여기 있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 가압류 좀 때려주세요 라고 아까 했죠.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잭 때리죠. 법원에 이걸 집행법이라고 그래. 법원에서 가압류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하면 가압류 등기 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가 이제 가압류 등기를 만약에 자 2000년 1월 2일 날 가압류했다. 소송해야지 이제. 요 소송하는 걸 본안소송이라고 그래. 본래의 소송. 그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제 소송합니다. 소송에서 을이 이겼어. 성소 판결이라고 그래. 또 성소 판결, 본안소송. 이기면 이제 바로 이제 확정됐죠. 채권이 확정됐어. 그러면 이제 요 가압류를 자 1월 2일 날 했다가 소송을 한 6개월이 다 이겼다고 하죠. 7월 한 10일 날 성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자 압류해 주세요. 그게 경매 개시 결정이야. 그럼 한 7월 한 20일 날 법원에서 압류를 해줍니다. 압류 같은 말 부동산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 경매 개시 결정. 게다가 이제 임의 경매가 되겠죠. 아니요, 가압류가 강제 경매네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게 압류예요. 동사는 딱지 붙는 게 압류고,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돈 못 받았지 뭐 텔레비 냉장고 빨간 딱지 붙이죠. 그걸 압류라 그래. 동사는 유체 동사. 부동산은 딱지 안 붙입니다. 딱지를 안 붙이고 등기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게 바로 본압류입니다. 촉탁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경매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게 이제 그거. 요거는 이제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금전 이해에 걸립니다. 대표적인 내포죠. 이건 제일 많은 게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장 많아요. 자, 갑이 이걸 팔았어요. 이 땅을 잔금 다 치렀어요. 자, 몇신 잔금 다 치렀죠? 근데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소유권 안 넘겨줘요. 만약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매매 병한테 팔아가지고 소유권 등기가 병한테 넘어가면 어른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이중 매매 했잖아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낙동강 오리알 대전. 잔금 받고 토끼버리면 필리핀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꽝이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못 팔아먹게. 법원에 가가지고 나 잔금 준 영수증 가져가서 가처분 좀 때려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가처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2월 1일 날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해줘요. 이거는 뭘 보존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아까 가등기하고 비슷하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때렸어요. 그렇게 해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까 가등기에도 팔아먹을 수 있었죠. 똑같아요. 자, 2월 1일 날 여기 2순위 해놨다고 하죠. 그럼 얘는 또 팔았어. 한 4월 1일 날 3순위로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입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해도.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소송해야 돼. 가짜가 붙으면 나중에 소송해야 돼. 극단적으로. 소송해서 이제 자 판사가 한 1년 있다가 1년 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라고 판결문 받았죠. 판결문 받으면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으로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자 을이라고 이제 본등기를 하게 돼. 그러면 요거는 사순위를 합니다. 본등기를 했지만 요거 이제 가처분을 해놨으니까 자 이 본등기의 효력이 가처분 당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얘는 2순위였고 얘는 3순위죠. 요걸 이제 말소를 하게 되면 이건 직권 말소가 아니고 판결 받았으니까 이건
승소 판결받은 을이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단독 신청하면서 요 말소도 단독으로 말소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거는 단독 말소당합니다. 이게 가처분이야. 자, 그러면 배울게. 자, 금전 채권이란 말이 나오면 가압류. 금전 채권이 아니다 그러면 가처분입니다. 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은 가압류했다가 본압류를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 그래요. 가압류했다 하면 경매고, 자, 가압류를 안 한 상태에서 경매하는 걸, 자, 저당권자, 담보물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아까 담보가등기 있었죠? 이 사람들은 담보물권자니까 가압류 안 합니다. 바로 경매 넣으면 돼. 이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 그래. 자, 그럼 경매 넣는 방법 뭐야? 가압류했다가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 넣는 방법. 아니면, 자, 담보물권자가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가 변제기에 돈을 못 받았을 때 임의 경매 넣으면 돼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면 이제 이해가 돼. 자,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가처분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5월달쯤 강의를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418페이지에 구분 건물 등기가 아직 머리 아프니까 보지 마세요. 자, 나중에 우리 민법 다 하고 또 다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이 났어, 이제. 끝. 하고 한 개 더 문제 한번 보죠. 아까 가등기 봤으니까. 431 08번 촉탁 등기 이건 하나 보죠. 찾았어요? 08 관공서가 촉탁 등기 옳은 거야. 옳은 게 조금 어렵죠. 1번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 나왔네.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답 나왔네. 1. 얼마나 쉬워요. 다음 2번 공동 신청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네요. 자, 공동 신청할 때는 승낙 받아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됩니다. 자, 권리자가 지자체니까 의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촉탁합니다. 다음 4번 관공서가 자 공매 처분은 경매하고 똑같아요. 법원이 하면 경매고, 자, 채무서가 하면 공매입니다. 관공서가 공매 처분할 경우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자,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하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압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경락이 됐다는 거야. 경락이 됐어요. 그럼 경락이 됐으면 등기 권리자 즉 매수인의 청구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아니라 압류 말소 등기를 이렇게 돼야 돼. 압류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됩니다. 압류 등기 촉탁이야. 다시 414쪽 가보세요. 414페이지. 414. 양식이 이거야. 양식에 아까 6번, 7번, 8번은 묶어라 그랬죠. 6번이 바로 소유자 강미래가 이제 경락받은 사람이야. 경락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7번에 요게 체납 압류 등기 말소, 8번에 자 가등기 말소를 촉탁을 한단 말이야. 7번에 압류 등기 말소 촉탁이야. 그 말소가 빠져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봐. 그거 조금 어려웠죠. 3번에 관공서가 아니면 뭐 법원이 경매 처분했을 때 등기 권리자 정확하게 소유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한 압류 등기. 만약 경매라면 강제 경매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됩니다. 자,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을 한 압류 줄이면 체납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명의를 가름해서 대신해서 등기면 표시 변경 등기는 함께 촉탁할 수 있어요.
주소 같은 거는 함께 변경되기 촉탁합니다. 있다.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수용은 뭐 줘야 돼요? 보상금 주거나 공탁하라 그랬죠. 보상이나 공탁을 정의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겠죠.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 꽂혀야 돼.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1페이지부터 이제 갑니다. 좀 편하게 이제 가보죠, 이제. 등기의 1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48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자, 제일 처음에 지적법인데, 1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자, 14쪽 펴보세요. 이제 조금 쉬워져요. 14페이지부터, 여기 지적법이야. 지적법은 12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10문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10문제 이상, 10문제, 11문제, 뭐 12문제까지 맞추지 마시고 한 10문제 이상 맞춰야 돼. 그 다음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 보세요. 양도 적어요. 146페이지까지야. 그럼 약 한, 뭡니까? 약 130페이지 되죠? 더 줄이면 100페이지 돼. 문제표. 100페이지에 한 12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등기 한번 보세요. 등기는 이제 148에서 430이야. 148은 150 하죠? 150에서 430. 몇 페이지? 430. 몇 페이지야, 이게? 그죠? 그건 한 300페이지 되죠? 3배잖아, 3배. 정신 나간 놈이죠, 그 저자가? 정신 나간 놈이야, 새끼야, 새끼. 그러니까 똑같아요, 12문제. 15년, 20년 전에 쓴 책을 그대로 내버려둔 거야. 대한민국 저자들이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막 이걸 강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 없어요. 뭐 다 하니까 막 대가리 걸자, 머리 걸자 하면 나가지 외우라 그러고. 정신 나간 놈들. 그래놓고 또 이것도 막 토요일날 강의해요. 6일씩 강의하고. 우리 마태에 가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등기부터 한번 와보죠. 1페이지로. 지적부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등기 1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148쪽. 후루룩 가요. 나올 만한 거면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가 뭐냐 시험에 안 나와. 한자로 한번 써보자. 처음에 이제 등기가. 등기는 오를 등자에 기록. 높은 데 가서 기재하라. 이게 등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법원 한번 보세요. 등기소. 다 옛날에 높은 데 있었어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자전거 타고 못 가. 걸어 가야 돼. 네, 그래서 등기소야. 높은 데 가는 거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지금은 좀 내려왔죠. 네, 높은 데가 기재하는 거야. 등기. 그러면 딱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효력 발생한다? 기재한 때 효력이 발생. 효력이 뭐야? 186조 물건의 덕실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재. 옛날에는 기재라 그래서 지금은 뭐야? 이걸로 하는 게 기재가 아니잖아. 뭐야? 기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 기록한 때. 자, 그게 등기예요. 등기는 뭐죠? 그냥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록하는 거야. 자, 지나가세요. 150페이지 갑니다. 넘기세요. 제가 강의한 건 보세요. 4번에 파란 색깔 등기 신청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 요거는 기억해야 돼, 이제. 자, 왜 접수 시기가 중요하냐면, 자, 등기는요, 접수 순서대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접수 순서대로. 내가 이제 은행에 갔어요. 그러면 줄 서 있어야 돼? 아니, 뭐 해야 돼? 빨리 뽑아야지. 뭘 뽑아야 돼? 번호표. 그게 무슨 번호표야? 그게 바로 접수번호야. 접수번호. 요거대로 등기한단 말이야. 접수번호가 빨라야 돼. 아시겠죠? 그거야, 이제. 접수번호들 합니다. 그러면 언제 접수한 1일, 접수 시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등기소에 갔어. 등기소에 직접 그걸 방문 신청이라 그래.
등기소에도 그 번호표 뽑는 데가 있단 말이야. 뽑아서 그대로 해. 내가 안 갔어. 안 가고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인터넷 가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 접수 번호가 없잖아. 그럼 어떤 순서대로 하느냐? 거기 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딱 뭐게 저장된 때 하는 거예요. 저장된 때 갑니다. 접수기 방문 신청이든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방문 직접 가는 거고 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방문 신청이든 접수 신청이든 간에 접수 시기를 같이 해야 되겠죠. 일어나가지고 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줄거세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시켜서 컴퓨터에 동그라미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딱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은 뭐야? 저장된 때, 접수된 때 두 개 중에 한 개가 효력 발생 시기야. 같은 말이에요. 저장된 때, 접수된 게. 그게 2번 효력 발생 시기 외워야 돼. 동그라미 1. 등기관이 등기를 다 마쳤어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줄거돼요. 뭐한 때?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접수한 때. 그럼 같은 말은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다 마친 경우라.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적 식별부호. 등기관이 미리 보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였을 때를 등기를 마친 때라 그래. 몰라도 좋아요. 그냥 등기를 접수한 때,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오른쪽 2번에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문제점. 이건 시험 될 수가 없어요. 자, 어디로 가느냐? 154로 갑니다. 자, 등기의 종류, 이건 한번 보고 가죠. 자, 1번. 큰 제목만 기억합니다. 등기의 대상에 관한 분류는 파란 색깔 줄거. 1. 부동산 표시 등기. 같은 말, 표제부 등기. 같은 말, 사실 등기. 이건 기억해야 돼요. 등기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제부, 우선구, 갑구, 을구. 자, 요 등기를 이제 표제부 등기, 표시 등기, 사실 등기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권리니까 이걸 권리 등기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2번 내려옵니다. 권리 등기는 갑구, 을구 등기.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오른쪽 2번. 등기 내용상 분류.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거 다 배웠어. 어제. 그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1번에 기입 등기는 처음으로 적는 등기를 기입 등기라 그래. 처음 적는 등기. 처음으로 적는 등기. 새로 기입하는 등기입니다. 자, 읽어보죠. 새로운 등기원인 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줄 것이에요. 등기부에 새로 적는 등기다. 기입 등기. 얘만 기억하도 예컨대 소보 등기, 소유권 보존, 처음 적죠? 소유자 갑,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처음 적잖아요. 그래서 기입 등기야.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우리 어제 배운 거죠. 변경 등기는 뭐라? 일부, 후발적으로 일부 변경된 거죠. 후발적 일부. 자, 세 번째 줄 예컨대만 한번 보죠. 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후에 변경된 게 뭐죠? 개명이죠. 개명. 또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채권액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게 변경 등기. 사후적 일부. 3번 경정은 원시적 일부죠. 원시적 일부. 자, 두 번째 줄 맨 뒤에 예컨대만 기억하세요. 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록했죠. 처음부터 잘못 기록 신청한 거예요. 다음 저당권 등 일부를 처음부터 빠뜨린 때 경정 등기합니다. 자, 4번에 말소 등기를 적죠. 전부 부적법. 자, 동그라미 2번 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말소하는 등기 종류는 따지지 않는 딱 한 개를 못 한다 그랬죠. 무슨 뭐에 말소? 말소 등기 못한다 그랬죠. 그거. 그러나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나갑니다. 5번에 말소 회복 등기는 저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결국은 우리 어제 배운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6번에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에 동그라미 쳐. 전부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면 멸실 등기입니다. 자, 그럼 줄거세요. 부동산이 멸실되면 표제부 등기를 말소 표시한 후 그 등기를 폐쇄를 시켜야 돼요. 표제부를 다 말소해서 폐쇄를 시켜야 돼. 자, 표제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표제부에 건물은 그림으로 안 그리지만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태풍으로 떠내려가 버렸어. 떠내려가 버리니까 이걸 다 멸실시켜야죠. 그리고 없어지니까 이제 어디야? 폐쇄 등기를 폐쇄시켜야죠.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거야. 자, 건물 이 집에 방이 4칸이었어요. 방이 갑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근데 태풍으로 방 2칸이 떠내려갔어. 방 2칸이 멸실이 됐어요. 4칸 중에.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멸실 등기 하면 안 돼요. 이 멸실이란 말 나와도 일부잖아.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장난칩니다. 일부 나오면 변경이야. 거기 당구장 표시돼 있죠. 당구장이 아니네요. 뭐야? 별표 3개. 토지나 건물에 동그라미 쳐. 일부 멸실. 무조건 일부 멸실이란 말이 나오면 멸실 등기하면 안 되고 변경 등기야. 요걸 장난을 쳐요. 자, 그래서 등기 내용, 분류에서는 땅이나 건물에 방 1칸 일부가 멸실됐다. 이때는 멸실 등기 하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야. 자, 그 좀 기억하고 3번 등기 형식상 분류는 1. 주등기 같은 말 독립등기죠. 독립등기 1순위, 2순위, 3순위. 다음 2. 부기등기는 주등기에다가 가지 번호 2-1, 2-2, 2-3이죠. 부기등기입니다. 어제 반드시 외워달라 그랬고요. 자, 4번에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조금 전에 했던 가등기 나와. 1. 종국등기 같은 말 본등기, 그걸 적으세요. 186조 효력 발생하는 거. 종국 파이널 등기야. 물건이 변동하는 등기죠. 물건 변동 등기. 오른쪽 2번에 예비 등기는 예비적인 등기야. 186조가 아닙니다. 예비 등기는 대표적인 애가 1. 가등기 갑니다. 아까 했죠? 가등기는 땡땡 적으세요. 순위 보전의 효력이죠.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밑에 2번에 예고 등기는 X 아세요? 예고 등기는 없어졌어요. 다음 제3절 내려와서 등기사항, 등기 대상입니다. 자, 등기 대상은 이거죠. 우리 부동산이잖아요. 법 이름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대상이죠. 그럼. 자, 우리 중개대상물은 뭐죠? 중개대상은 토건, 입광공 이렇게 했죠. 이 토건 요게 등기 대상이야. 입광공은 이 공시법에서 나오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등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요게 등기 대상입니다. 186조. 자, 그러면 1. 등기하여야 할 물건이 바로 이 토지 내려오죠. 토지. 자, 토지하고 부동산 건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3. 맨 위에 건물. 토지하고 건물이야. 토지 건물. 뭐 이상한 말 있죠. 자, 건물은 뭡니까? 자, 결론 나왔어요. 자, 민법, 요 등기는 민법. 건물의 요건이 뭐야? 지붕과 가장 중요한 게 지붕입니다. 다음 뭐죠? 기둥과 주된 벽이죠.
요 세 개를 갖춰야 등기됩니다. 세 개. 자, 그럼 오른쪽 오세요. 자, 등기 사항인 물건 여부 있죠. 요게 한 4, 5년에 아무 데씩 나와요. 자, 오른쪽 등기 사항인 물건, 즉 부동산 여부죠. 자, 먼저 왼쪽에 등기 사항인 물건. 자, 옆에 저거 건물 토지입니다. 건물 토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토지는 쉽잖아. 토지는 1필지잖아요. 1필지. 자, 문제는 이제 이 토지는 쉬워. 그럼 결국은 등기 안 되는 게 뭐예요? 바다죠. 바다는 등기 안 된단 말이야. 바다. 자, 바다. 자, 그럼 이거 다 등기돼요. 아, 여기 뭐야? 이쪽 왼쪽이니까 서해, 남해, 동해. 이거 등기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천. 하천은 등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천은 당연히 등기 되지. 동해 바다가 아니잖아. 자, 그럼 됩니다. 토지에서는 결국은 이거야. 자, 바다는 등기 안 되고 하천 된다. 뭐야? 그럼 결론은 뭐야 이거지? 건물이야. 이제 애우는 방법. 가보자. 자, 1번. 하천은 등기 대상입니다. 바다가 아니잖아. 자, 하천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천은 국가하천도 지방하천도 등기돼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음. 오늘 하천은 이제 조금 이따 나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2번에 자, 도로법상에 도로 등기됩니다. 다음 국유 일반 재산, 이걸 옛날에 잡종 재산이라고 그래. 등기됩니다. 국유 일반 재산. 옆에 적으세요. 시효 취득도 된다. 이렇게 옵니다. 국유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도 가능하니까 등기하는 거예요. 다음. 자, 그리고 토지가 나오면요, 지목이 있어야 돼. 그래야 등기돼요. 나중에 취득부에 배워. 3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면이 막혀 있어야 돼. 사면이 딱 막혀 있어야 등기됩니다. 사면. 전부 사면이 막혀 있잖아요. 사면이. 자, 그럼 방조제. 방조제 사면 막혀 있죠? 방조제는, 네, 바다에서, 그죠?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방조제잖아. 지목이 제 방이에요. 다음, 유류 저장 탱크 많이 나와. 유류 저장 탱크도 사면이 막혀 있어 등기가 돼요. 사이로가 뭐예요? 모르면 등기가 안 돼. 사이로. 안 들어보셨어요? 사이로가 뭐냐면, 그 시골에 가면 우리, 그러니까, 저장 창고하고 비슷한 거예요. 고추 같은 거 저장하는데, 그 사이로입니다. 이 전부 사면이 막혀 있어요. 사이로. 농작물 저장 창고, 사이로. 유류 저장 탱크, 이게 많이 나와. 다음, 4번 조심하고,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요게 이제, 자, 전부 유리로 다 막혀 있단 말이야. 다음, 피각도 비 안 맞게 사각으로 막아놨어요. 다음, 5번도 보면, 경량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나와 있죠. 지붕 건축물도 지붕이 있으니까 등기돼요. 다음,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나왔죠? 지붕주택 됩니다. 지붕. 다음, 6번은 우리 집합건물 했죠?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 501호. 다음,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관리인 사무실, 애들 독서실 등기됩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 옆에 저거,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배운 거죠? 표제부만 등기합니다. 표제부만 둔다. 다음 7번에 구분 건물에서 부속 건물도 당연히 건물이니까 등기되고. 자, 8번은 시험에 안 나오고 9번 내려옵니다. 공동주택에서 지하 주차장도 등기가 됩니다. 10번 중요 표시하세요. 개방형 축사는 원칙은 안 되는데, 자, 하도 이제 축사업자들이 대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등기가 안 되면요, 왜 손해냐?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요. 왜냐?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저당권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개방형 축사도 이제 등기를 하도록 해서 저당권 등기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준 거야. 개방형 축사. 그럼 뭐가 없어요? 개방형 축사는. 축사 보세요. 뭐가 없어? 벽이 없잖아, 벽. 벽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등기되는 거야, 이게.
특별법입니다. 개방형 축사. 개방자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등기 못하는 거. 등기 사항이 아닌 물건. 그 등기 못하는 것. 옆에 제가 이퀄 직권 말소합니다. 정확하게는 직권 말소예요. 자, 등기 사항이 아닌데 등기한다. 각하해야 돼. 각하제하고 등기돼 있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1번 받아 나오네요. 공유 수면하에 토지 받아줘. 안 돼요. 다음. 자, 뻥 뚫린 거 안 됩니다. 뻥 뚫린 거 2번. 터널 뻥 뚫렸죠. 터널. 교량 뻥 뚫렸어요. 자, 농지 개량 시설에 공작물 요거 동산입니다. 동산. 동산은 등기 안 되죠. 방수문, 잠관 등 동산입니다. 다음 3번에 가짜가 임시 가짜야. 가건물은 동산이니까 등기 안 돼. 가건물. 또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도 동산이에요. 등기 안 됩니다. 다음 4번 조심. 방조제는 등기가 되는데 방조제의 부대 시설물 이건 동산이에요. 등기 안 돼. 배수관문, 권양기, 양수기는 동산입니다. 다음 5번 조심해야 돼. 여기에 지붕이란 말이 안 나와. 즉 경량 철골조 구조는 있어요.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는 있는데 지붕이란 말이 없죠. X입니다. 건축물은 지붕이 없으니까 X. 이거는 방법이야. 다음 6번 동산이네. 컨테이너 동산. 비닐하우스 동산. 이거 주된 벽 없잖아요. 다음 일시사용 그러면 동산입니다. 가설 건축물. 자, 7번 주유소 캐노피. 캐노피가 뭐예요? 네, 뭐가 없어요? 벽이 없잖아. 벽. 캐노피는 뭡니까? 우리 주유구 비 안 맞게 하는 거잖아. 이거 뭐가밖에 없어요. 천장 비슷한 거밖에 없잖아. 이 주된 벽이 없으니까 등기 안 됩니다. 캐노피. 다음에 양어장도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서 X. 옥외 풀장도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외울 때 지붕이 없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다음 8번 중요 표시. 우리 아파트에서 구조상 공용부는 등기 못한다 그랬죠. 구조상 공용부 내 건데 공용부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발전시설, 배전시설 등 그리고 지하 상가에서 통로도 뻥 뚫려서 등기 안 됩니다. 다음 10번도 자 보세요.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 해저 지면에 있는 안반에 앵커로 고정한 줄거세요. 유조선 및 플로딩 도크. 이건 동산입니다. 둥둥 떠다닌단 말이야. 물 위에 떠있는 건조용 도크는 동산이니까 등기 안 돼요. 쉽게 한강에 있는 애들 많이 가는 거죠. 커피숍 같은 거예요. 동산입니다. 등기 안 돼요. 암기하는 방법 알겠죠? 그죠? 지붕이 없는 거 등기 안 된다. 근데 벽이 없는데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뭐라고?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거 밑에 하나 빠져 있는데 밑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자, 맨 위 하천. 여기 빠져 있네요. 하천은 원칙은 등기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하천에서 목욕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등기 못하는 거. 용의권은 등기를 못해요. 자, 용의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못합니다. 이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천은 뭐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는 다 가능해요. 근데 딱 뭐를 못한다고? 용의권 설정 등기는 못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하천에 못합니다. 이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농사짓다가 죽을까 못하게 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핵심 정리해서 2번 동그라미 치세요. 다 했던 거야, 설명을. 자, 그러면 박스를 외우러 갑니다. 요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소유권 할 때 했던 거예요. 민법 시간에 했고. 물건의 처음에서 일물 일권주의란 말이야.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주의죠. 이걸 등기법에서는 1부동산 1등기주의라 그래요. 한 개의 부동산에 자 소유권 등기 한 개라는 거죠. 옛날에는 1등기 용지주의라 그랬죠.
지금은 종이가 아니니까 전사니까 그냥 등기주의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일필지에 소유권 하나, 일동 건물에 소유권 하나, 이거란 말이에요. 이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자, 일동 건물의 일부나 일필지에, 자, 아까 했죠? 또 이것도 일부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까 이거? 용의권 등기죠. 일부에는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할 수 있어요. 이때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입니다. 자, 여기는 일부니까, 자, 여기 전세권, 임차권 되겠죠? 방에 전세권, 임차권. 근데 지상권, 지역권 안 되죠. 왜? 이건 토지가 아니니까. 일부. 다음, 지분. 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이야. 자, 요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유 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설정은 가능해요. 근데 요건 안 되죠. 이런 것들. 지분에 못하는 게 용의권은 지분이 안 되잖아. 왜냐, 용의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야. 이 지분은 권리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 자, 또 여기는 일부에는 저당권 안 되겠죠. 박스 보세요. 지금 말해 봅시다. 박스에 부동산은 일부 가능한 게 맨 오른쪽에 용익물권 4개 적어세요. 용익권 해가지고 지상권, 성역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박스 X에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안 돼요. 그런데 그 밑에 권리의 일부가 바로 공유 지분이야. 공유 지분에는 소유권 바로 지분 이전이죠. 저당권 설정 O, 용의권은 안 됩니다. 이건 항상 머리에 그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배운 거야. 3번에 등기할 상인 권리는, 자, 2번 물권이죠. 물권. 자, 동그라미 1번 권리 질권. 옆에 적으세요. 무슨 등기 했죠? 부기 등기. 어제 했잖아. 부기 등기. 자,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죠. 다음 2번도 채권 담보권도 부기 등기. 권리 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항상 같아요. 부기 등기. 자, 오른쪽 3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신탁은 땡땡 적어. 이거는 대항력이죠. 임차권, 환매권, 신탁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야. 대항력이면 대항력. 자, 4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법 변동 동그라미 치세요. 자, 변동. 전부 이제 186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득실 변경이 이렇게 생겨요. 취득, 상실, 변경. 이 중에 취득이 가장 기분 좋잖아요. 여기서 나온다. 취득했을 때, 자, 보존 등기 나오죠? 이전 등기, 상실되면 말소 등기, 다음에 멸실 등기, 멸실. 다음 변경되면 처음부터 잘못됐다, 경정 등기. 나중에 잘못됐다, 변경 등기. 이거요. 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줄긋죠? 등기할 사항에서 줄긋세요. 권리 변동은 득실 변경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자, 설정 동그라미 치세요. 자, 설정은 이제 살짝 적어. 제한 물건. 제한 물건은 설정 등기란 말 써요. 제한 물건 설정 등기. 소유권은 설정 등기란 말이 없어. 제한 물건만 설정. 지당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다음 변경 등기 하나 더 적어. 경정 빠졌네요. 변경 경정 등기. 다음 처분 제한. 자, 적어보세요. 처분 제한이 뭐죠? 감유,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파산 등기 이런 겁니다. 다음 소멸은 말소 멸실입니다. 말소 멸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럼 1번에 1 보존 등기 이퀄 적어.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다. 소유권 보존밖에 없어요. 그 동그라미 2번이죠. 2번.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뿐이다. 다른 데는 보존 등기가 없어. 처음 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고. 가등기 할 수 없다. 자, 2번 이전. 자, 이전은 이퀄적으로 양도. 권리가 양도됐을 때 하는 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다음에 양가로 3번 설정은 제한물건을 만들어주는 게 설정됩니다. 제한물건을 만드는 게 설정 등기입니다. 제한물건밖에 없어요. 자, 제한물건. 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소유권은 설정이란 말이 없습니다. 소유권 설정 등기는 없다. 자, 다음 페이지 4. 변경. 자, 변경은 후발적 변경이라 그래서 일부 후발적 변경. 자, 5번에 이제 처분 제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처분 제한이란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처분 권능을 못하게 제한하는 거야. 못 팔아먹게 제한하는 거야. 그러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제한하는 거죠. 예컨대 보세요. 이건 기억해야죠. 감유 등기 이퀄 저거 금전 채권 보전. 가처분 등기 금전 이외의 권리 보전.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퀄 본압류. 강제관리 잘라주고. 자, 뒤에 거는 다 지워버려. 등 뒤에다 지우면 다 공유물 분할 금지 이런 거 싹 지우세요. 자, 그럼 기억하고 양가로 6번 내려옵니다. 소멸은 옆에 적고 소멸은 말소등기, 멸실등기. 자, 말소등기는 권리 말소등기고 멸실은 부동산 멸실등기입니다. 권리 말소. 부동산은 멸실이야. 동그라미 2번. 목적 부동산이 전부입니다. 전부 멸실된 때 멸실 등기합니다. 하고 등기부 폐쇄한다. 자, 밑에 이제 186, 187조는 민법이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보지 마세요. 자, 쭉 이건 민법이니까 보지 마세요. 이 교과서 보면 오히려 머리 아픕니다. 민법으로 합니다. 171페이지 오세요. 자, 171. 또 2번에 등기의 유효 요건을 맨 밑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자, 줄거보죠.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 위반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한 등기 신청을 각하 해야 한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쭉 나간다. 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모르고 등기가 실행되면 절대 무효야. 그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적 당연 무효다. 절대적 당연 무효이므로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안 하면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자, 나머지는 전부 민법이야. 쭉 지나가세요. 아무 필요 없는 것들. 아무 필요 없는데 문제 뭐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네, 179페이지 하고세요. 메뉴 01번 문제하고 좀 쉬죠. 이런 식으로 이건 한 10년 전 거야. 거의 01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권은 개인의 권리, 그죠?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할 수 있죠? 등기 대상이 된다. 2번 일필 토지의 특정 일부분 나왔네. 특정 일부분에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바로 뭐죠? 용익권 가능하죠? 일본에 대해서는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하지 못한다. 이거 잘못됐죠?
요거죠. 요 용의권은 분필하지 않아도 일부에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때 우리 뭐 첨부한다 그랬죠? 도면 첨부한다. 목이 아프도록 했잖아요. 답이 3번. 건물의 공유 지분 줄거. 자, 요거네요. 공유 지분에는 뭐야? 저당권 설정 가능한데 용의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잖아. 건물의 공유 지분은 권리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전세권 등기 할 수가 없다. 4번.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건물 일부에 용의권 등기 가능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5번은 민법이네요. 등기 못하는 거.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건 뭡니까? 상린관계죠. 상린권은 등기 못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이니까 확인 판결 받아도 등기할 수가 없다. 뭐 2번도 마찬가지 문제야. 공의 한번 더 볼까요? 등기가 가능한 거. 아니고 4번으로 가겠어요. 26회 그 최근이니까. 그래도 등기의 효력 틀린 거. 자, 1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 1번. 등기를 마치면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접수된 때, 해당된 때, 그거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즉 컴퓨터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정확하게 같은 말, 접수된 때 발생한다. 내와야 돼. 접수된 때, 저장된 때 발생합니다.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거네요. 자, 넘어가고.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순이죠. 이거죠. 2의 1, 2의 2, 2의 3. 이거는 부기등기 순서에 의합니다.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아까 했던 거네요. 당해 가등기에 가압류나 가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이 4번이네. 요거는 직권 말소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직권 말소 못하는 건 4개. 요거잖아.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두 번째, 대항할 수 없나? 이거죠. 그거잖아. 답이 4. 자, 요거는 그러면, 조금 어렵게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등기 하겠어요? 부기등기 하겠어요? 객체가 소유권이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야? 이전 청구권 채권이잖아. 채권에 대한 가압류니까 부기등기 한단 말이에요. 채권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객체가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아니냐죠. 그래서 5번은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민법이네요.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추정되죠.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등기 기간 가죠.